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국세청은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과 토지 보유 현황을 바탕으로 종부세를 고지했다고 지난 23일 밝혔습니다.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을 납세자별로 합산해 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세율은 작년과 동일하지만 작년 납부자는 대폭 오른 고지서를 받게 되고 새로 종부세를 내게 되는 1주택자도 서울에서만 수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24일 발표한 3, 4분기 중 가계신용에 따르면 3분기 가계신용 잔액은 전분기 대비 2.7% 늘어난 1,682조 1,000억 원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2년 4분기 이후 역대 최대치로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도 전세값 상승세가 지속하자 빚을 내 집을 사려는 패닉바잉 수요의 폭발적 증가도 이유로 주목됐습니다. 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임대차 3법 폐지 및 고위공직자 공공임대, 의무 거주에 대한 법률이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현재 발생하는 주택난은 임대차 3법 때문이니 과오를 인정하고 폐지하라고 말했으며 경제와 관련된 부서의 고위공직자는 임기 기간 동안 공공임대의 의무 거주를 해야 하는 법을 만들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전세난 대책의 후폭풍이 이제는 국민청원 게시판으로 향했습니다. 임대차 3법과 폐지와 함께 이 고위공직자의 공공임대 의무 거주 법률에 관한 청원글이 많은 동의를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좋으면 직접 들어가 살라는 시장의 목소리에 정부가 어떤 대답을 놓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매춘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아래 전화번호 활짝 열려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생기신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으로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요.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도 간략한 메시지 남겨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통해서도 함께 시청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실시간이라고 치신 후에 아래 나가고 있는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시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힘차게 시작해볼게요. 자, 이번 순서는 부동산계 킹스맨 김대진 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참, 이 규제를 눌러도 풍선 효과가 여기저기에서 나타나는 걸 보면은 부동산 시장의 인기는 여전해 보이는데요. 자, 이사님께서는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어느 지역들 오늘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사실 지역을 소개하기에 앞서 지금 사실 전세 대책 자체가 24번째 대책이 나왔는데 사실 그 대책 자체가 실효성이 있을지가 의문인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 거기에다가 사실 이번에 대책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이제 안타까움을 나타내는 부분들이 뭐냐면 실질적인 수요자가 찾는 그런 주택들을 공급을 하느냐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많은 청원들이 올라오고 있지 않나 싶어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대책이 나오더라도 시장에서 원하지 않는 이런 대책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결국 앞으로 향후에 우리가 만나게 될 수 있는 이번 가을 전세 시장은 끝났다고 볼 수 있겠지만 앞으로 내년에 발생할 수 있는 이제 3, 4, 5월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이제 전세 이런 이사 시즌에도 상당히 많은 혼란들이 예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말씀을 드려요. 오늘이 가장 싸다. 하지만 가장 싸다고 해서 아무 지역이나 잡으면 안 되겠죠. 자, 오늘 이 두 가지 지역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어떤 지역들의 입지, 어떤 지역들의 개발 호재를 좀 보시면서 내가 어떤 부동산을 가져가야 될지 한번 체크리스트를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이 어떠실까 싶네요. 네, 오늘 정말로 시장이 원하는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통에서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이사님과 첫 번째로 만나볼 지역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인데요. 3호선 신분당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양재역 역세권에서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 찾아보겠습니다. 가격은 약 4억 8천만 원에서 4억 9천만 원 예상되네요.
자, 불안할수록 검증된 지역 가봐야겠죠. 강남 3구인 서초구 가보겠습니다. 자, 서초구 양재동인데 위치하고요. 개발 호재 함께 만나볼까요? 네, 일단 양재동이라고 하는 지역들은 자, 일단 서울 강남 3구예요. 이런 뭐 앞으로 향후에 뭐 5월달 내년 6월 이전에 법인 물건이 쏟아질 것이다, 뭐 기타 등등의 많은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때가 적기다라고 하시는 사람들 많이 있죠. 자, 하지만 잘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면 자, 법인이나 또는 다주택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어떤 물건들을 우선적으로 팔 것이냐. 뭐 물론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물론 뭐 세금 자체가 올라가니까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물량들은 어느 정도 나올 것입니다. 자, 하지만 내가 만약 법인과 다주택자라면 그 수많은 물건 중에서 어떤 물건들을 우선적으로 팔겠습니까? 네, 당연히 수도권 또는 지방에 있는 물건부터 팔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서울 집중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이는 다시 회귀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 자체가 서울의 강남 3구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그 자리에서 선점을 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자, 그중에서 서초구에서도 이제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서울 25개구 중에서 또 가장 살기 좋은 서초구로서 또 양재동 같은 경우에 좀 그 중에서도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인데 자, 제가 양재동을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자, 보시자면 교통편, 자, 3호선과 신분당선을 가지고 있죠. 자, 신분당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신분당선이 생기면서 가장 많은 부동산의 상승을 이루었던 부분들이 이제 광교라든지 판교 그리고 강남권 일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신분당선은 대형 업무타운을 관통하는 노선이기 때문에 제3의 황금 노선으로 불리고 있는 지역 그런 노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신분당선이 바로 이 양재역을 거치면서 양재동이 이제 어느 정도의 그 많은 투자자들이라든지 또는 실거주자민들한테서 많은 조명을 받고 있는 지역인데요. 자, 뭐 비단 뭐 이런 노선뿐만이 아닙니다. 자, 보자면 기본적으로 이제 습세권과 수세권의 프리미엄들을 이제 주택시장에서는 높은 프리미엄을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들은 조건들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양재동이 어떤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느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공원들을 다 양쪽에 끼고 있죠. 거기에다가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앞에 이런 양재천이 흐르고 있어요. 강남 3구 내에서 천이 흐르고 있는 지역들은 삼성동 일대와 탄천 주변인 잠실 일대, 자, 그리고 양재동과 대치동 일대, 뭐 도곡동 일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양재동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을 한번 보시자면 금액대 한번 보세요. 얼마나 높은 금액대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하지만 양재동은 비교적 그런 지역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고요. 우리는 물을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강변에 살고 싶어 하거나 또는 천변 주변으로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예로는 청계천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 위쪽 라인의 뭐 서북부 라인에서는 뭐 불광천, 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탄천, 네, 뭐 이런 라인들 보자면 다 금액대들이 비싸요. 일반적인 주택이라고 할지라도 금액대가 상당히 높은 금액대는 확실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세권과 습세권과 교통편이 상당히 좋은 지역들을 찾아서 입지가 좋은 곳들을 찾아서 선점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기에는 양재동은 상당히 안성맞춤인 곳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교통편, 숲세권, 수세권, 자, 그리고 그 위쪽 라인에 위치하고 있는 뭐 강남역 상권이라든지 또는 뭐 서울 교대, 남부터미널, 그리고 그 아래쪽 라인의 양재동의 뭐 R&D 연구단지 등등을 봤을 때 다양한 임차 수요가 풍부하게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 우측편으로 보자면은 개포동 재건축 이슈와 이런 부분들 보자면 앞으로 이렇게 재건축이 일어났을 때 이런 재건축 이주 수요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런 사람들 멀리 안 가요. 대부분 다 가까운 곳으로 가거든요. 자, 그러면 이 양재동뿐만 아니라 개포동 일대, 뭐 일원동 일대까지도 전세 수요가 미치게 되면서 그 임대가 상승률은 불을 보듯 뻔하죠. 자, 거기에다가 위쪽 라인에 아이들 키우기 좋은 곳이 또 상당히 좋은 곳이 양재동인 것이 뭐 대곡동, 대치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또 워낙 비싼 금액대를 가지고 있는 그 지역이기도 하고 명품부 또 학원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양재동은 뭐 사실 그렇게 멀지도 않아요. 매봉역 다음이 바로이기 때문에 상당히 가까운 곳에서 아이들 키우기 좋은 이런 학원가들 구성들도 인프라 구성들도 잘 되어 있기도 하고요. 거기에다가 뭐 경부고속도로 바로 옆에 있죠.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직 시작조차 안 했죠. 그런 잠재적인 미래 개발 가치가 또 갖추고 있는 곳이 바로 양재동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이라고 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뭐 직주 근접성도 상당히 빼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뭐 다양한 임차 수요가 있어야만 임대가 상승, 그에 따른 부동산 상승을 좀 맛볼 수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자,
보시면은 뭐 남부수안로 라인들 그리고 테헤란로 라인들, 봉은사로 라인들, 뭐 양재동에서 뭡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뭐 10분에서 15분 정도 거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뭐 15분대 거리 이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여러 업종들의 임차 수요를 받아볼 수가 있겠고, 또 그 뭐 왼쪽으로 보자면 이제 서초구 라인들에서 저 서리풀 터널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 정보사부지도 상당히 큰 규모로 해서 일자리 타운이 조성이 될 것이고요. 양재동이 가지고 있는 힘 자체는 기본적으로 양재동 뭐 R&D 연구단지들이 점점점 확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임차 수요가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그에 따른 임대 수요가 항상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투자와 실거주 하셔도 상당히 만족할 만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편은 뭐 앞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양재역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3호선과 신분당선을 가지고 있는데 그뿐만 아니죠. 조금만 넘어가면 분당선, 그 위쪽 라인에 뭐 2호선, 9호선, 7호선, 그리고 좌우측 사통팔달 상당히 좋은 부분들이 뭐냐면 이 간선도로망들이 잘 갖춰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 이동성이 상당히 좀 편리한, 용이한 그런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부분 또한 양재동이 가지고 있는 또 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개발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이렇게 탄탄한 배후 수요를 받쳐주고 있는 곳인데, 자, 이렇게 그 양재 R&D 특구가 조성이 되면서 앞으로 2021년도까지도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지속 개발을 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상 발전을 통한 연구 단지들, 그에 따른 고액 연봉자들이 계속해서 확장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부분입니다. 상당히 큰 부분으로 들어갈 것이고요. 이에 따른 뭐 임차 수요는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위쪽 라인을 조금만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은 강남대로 라인들과 서초대로가 만나는 교차하는 지역들 주변에 롯데칠성부지와 코오롱부지가 아직 개발 자체가 아직 남아있죠. 이런 부분들 용적률 상향을 통해서 정말 35층 이상 초고층 빌딩들이 들어서게 되면서 이 안에는 상업시설 그리고 업무시설, 서초구에서 상당히 좀 부족했었던 부분들이 쇼핑시설인데 이런 부분들까지도 대폭적으로 늘리게 될 것이고요. 그에 걸맞는 또 일자리가 또 늘어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GTX 신호선이 갖는 의미, 또 저는 여기 GTX 노선에서 양재동에 대한 정말 미래 가치가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 부분이냐. 자, 우리는 광역 노선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한 번도 보지 못했었던 그런 광역 노선들을 앞으로 이제 만나시게 될 거예요. A 노선, B 노선, C 노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A, B, C 노선이 다들 어디로 향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강남으로 향하죠. 자, 그런데 강남에 정차하는 역이 불과 3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삼성역과 수서역과 양재역이에요. 자, 그렇죠. 자, 삼성동 라인들 같은 경우에 뭐 코엑스가 있고 다양한 개발들이 있다고 하고요. 수서 라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곳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양재동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은 맞아요. 왜 양재동을 GTX 노선으로 넣었을까요?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실어 날라야 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양재동은 그만큼 많은 일자리와 많은 인프라 구성들이 예정이 되어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양재동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직은 1억에서 1억 5천 정도의 저평가되어 있는 금액에 지금 가져갈 수 있을 때 저는 어느 정도 임장 활동을 하셔가지고 좀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신분당선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강남까지 구성이 되어 있죠. 이 라인들도 신사까지 1단계 구성 이후에 제가 이제 국제업무지구 라인들까지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용산과 강남과 그리고 판교를 아우르는 세 개의 대형 업무타운을 관통한 노선이기 때문에 신분당선은 양재역이 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황금 노선들을 항상 따라서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경부고속도로 바로 옆에 입지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렸죠.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동탄에서 시작을 했고요. 지상부에 있었던 부분들 지하로 내릴 거고 그 지상부에 어떤 것들이 생기는지 다들 알고 계시죠. 대규모 공원화, 그리고 일자리, 여러 형태들을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섹터로 구성이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 아직 서울에서 내 눈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릴 뿐 결과적으로 서울로 올라오는 부분들의 개발을 앞으로 맞이하시게 될 거예요. 이런 부분들 진행이 되고 나서 그때 가서 좋아진 다음에 잡으신다고 했을 때는 또는 투자를 또는 실거주를 생각해 보셨을 때는 상당히 늦은 시간대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미리 투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미리 뭐 선 길목에서 먼저 잡아두셨다가 향후에 높은 미래 가치를 또는 발전에 대한 기대 수익을 가져가는 게 투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이번 11월 달에 발표되었던 플랫폼 시티 개발이라고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인데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일자리가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는 개발이에요.
네, 양재역과 매원역 주변으로 다양한 일자리군이 생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양재동은 이렇게 대규모로 점점 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일자리 상주 인구가 더욱더 늘어나는 개발들이 많기 때문에 양재동 저평가되어 있을 때 한 번쯤 꼭 체크리스트에 담아두실 필요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강남권 안에서 옆에 강이 흐르는 지역 자체가 일단 많지가 않고요. GTX C노선이 지나가게 되는 자리이기도 하고, 자, 이렇게 호재가 넘치는 귀한 지역 중 하나, 이 시장이 원하는 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신축이 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양지역 역세권의 투룸은 지금 가격 어떻게 될까요? 네, 강남의 다른 지역들 가보시면 지금 투룸들 대부분 다 6억대를 호가하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양재동 같은 경우에 4억 8, 9천. 평수도 훨씬 더 큰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금액대가 5억 미만입니다.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금액대를 가지고 있고요. 자, 전세 시세 같은 경우에 4억 5천, 4억 6천까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강남 3구에 2, 3천만 원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월세 같은 경우에는 5천에 한 12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대출이 가능하시다면은 약 한 2억 2천 정도 보유하신다면은 월세 수익으로 접근하셔도 좋을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네, 서초구 양재동입니다. 그 안에서 저평가된 지역을 찾아주신 것 같은데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일단 생활 인프라 시설 잘 갖춰져 있고요. 다양한 개발 호재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고 짧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서초구 양재동에서 첫 번째로는 투룸 다세대 주택으로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 어딜지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이사님과 두 번째로 가볼 지역은 서울시 용산구 서계동인데요. 1호선, 4호선, 경의중앙선의 공항철도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서울역 역세권에서 자, 이번에 1.5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 확인하겠습니다. 가격은 약 4억 7천만 원에서 4억 8천만 원 예상되네요. 자, 서울의 중심인 용산, 그 안에서 서울역 역세권 가보겠습니다. 투자 가치로 꾸준히 부상하고 있는 용산인데 이 지역 특별히 주목하시는 이유가 어떤 걸까요? 네, 일단은 요즘 강남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또 개발, 특히 그 중에서도 재개발을 많이 찾지 않습니까? 일단 재개발 조건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러 형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단연 필요 조건 자체는 뭐겠습니까? 노후된 불량 도로라든지 또는 이 주변에 노후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오늘 제가 서계동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강남, 용산 쪽 라인들은 다양한 곳들이 지금 굉장히 노후도가 진행이 많이 돼 있는 곳이기도 한데, 특별한 서울역 주변의 동자동이나 또는 서계동 쪽 라인들, 만리동 쪽 라인들, 후암동 쪽 라인들, 청파동 라인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 라인들이 대표적으로도 많이들 노후화돼 있고, 물론 이천동 라인들도 상당히 또 오랜 시간 동안 진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노후돼 있는 아파트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높은 금액대들, 아파트들 금액대들 때문에 이제는 투자 자체를 서계동의 시세 차익뿐만 아니라 향후에 정말 이 노후화되어 있는 지역들이 탈바꿈이 돼서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지역들을 많이들 찾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는 서울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서계동을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자, 서계동이 가지고 있는 힘 자체는 서울역을 가장 가까이 이용할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다가 바로 아래쪽 라인에 용산민족공원 그리고 남산공원들도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습세권의 프리미엄을 가져갈 수가 있겠고요. 용산의 민족공원 구성이 되면은 서울 미국에 위치하고 있는 센트럴파크 등등의 같은 동등한급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용산 민족공원 주변으로 많은 시세 차익이 생길 수가 있는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교통편으로는 서울역을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쿼드러플 역세권이라 할 수 있는 1호선과 4호선, 경의중앙선과 공항철도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서울역 또한 추가적으로 7개 정도 이상의 추가적인 노선이 구성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서울역은 11개에서 12개 정도 노선을 보유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변모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교통편이 워낙에 탁월해지는 그런 지역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주변의 서계동 인근을 보자면 국제업무지구 라인들 용산 철도장 부지 개발이라든지 주변의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다양한 재건축들 그리고 한남뉴타운 등등의 다양한 개발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땅값이 상승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서계동 노후도가 상당히 진행이 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향후에 재개발이 진행됐을 때는 그만큼 충분한 시세 차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서 서계동은 추천드릴 만한 충분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서계동 자체는 서울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서울 중심부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공덕이라든지 또는 영등포 여의도권역 그리고 용산의 국제업무지구 라인들 구성되는 곳들과 또는 도심의 11위 권역까지도 상당히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직주 근접성은 워낙에도 탁월한 지역으로서 정평이 나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개발 같은 경우에는 용산 민족공원 2026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2026년도 또는 2027년도 안에는 개발이 완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센트럴파크처럼 구성이 되는 곳으로서 용산 일대에 상당히 높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발 호재가 발생할 수 있고요. 뭐 이에 따라서 삶의 질뿐만 아니라 부동산의 가격대들도 상당수 높은 금액대를 형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울의 중심부 안에 이런 센트럴파크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곳은 몇 되지 않는다는 부분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그리고 정비창 부지 라인들 개발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안에는 뭐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다양한 개발들이 존재하고 있죠. 상업시설뿐만 아니라 다양한 일자리 타운들도 조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용산 정비창 부지의 개발들도 상당히 눈에 띄게 주변의 부동산의 가격대들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 중에 또 하나라는 점. 그리고 도시개발 방식이기 때문에 높은 금액대의 아파트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들 보셨을 때 주변의 주택 시장들은 당연히 꿈틀거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 자, 그리고 서울역 주변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렸죠. 서울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1호선과 4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 KTX를 이용할 수가 있겠지만 앞으로 향후에는 수세 광명 고속철도라든지 GTX 노선들, 신안산선, 그리고 신분당선까지도 예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는 총 11개에서 12개 정도 되는 그런 서울역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만큼 통합 복합 환승센터로서 서울역을 이용할 수 있는 가까운 권역이 바로 서계동이기 때문에 이런 교통의 호재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미래 가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이스 산업이라고 하는 부분들 서울 북부 역세권 개발이 발표가 되었죠. 하나가 가져갔고요. 이런 부분들 안에 사실 이 마이스 산업이 구성되는 부분들 때문에 집중해 보셔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일자리가 대폭으로 늘어난다는 부분이에요. 네, 바로 서울역 인근에 이렇게 대규모의 좀 놀고 있는 그런 유유지 부지들을 이렇게 대규모의 마이스 산업으로 구성이 되면서 일자리와 또는 다양한 전시, 공연, 판매 등등을 담당하는 형태를 띌 수가 있기 때문에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도 충분히 좀 담아 두셔야 될 수가 있겠죠. 자, 서계동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노후도가 진행이 되어 있는 곳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번 가서 보시면 서울에 이렇게 달동네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상당히 노후도가 심각한 그런 동네이기도 합니다. 특별계획 구역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향후 어떤 식으로든 발전이 가능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서계동은 지금 아직 발전하지 않았을 때 잡아두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자, 금액대는 4억 7천에서 4억 8천 정도의 1.5룸 라인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금액대 임대 금액은 주변에 한 50% 정도 수준 되기 때문에 투자 금액은 대략 한 2억 3, 4천 정도 들어갈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월세 희망 같은 경우에는 동네가 아직은 좀 노후화가 많이 진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높은 금액은 받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약 80에서 90만 정도 예상이 됩니다. 대출 금액이 한 2억에서 2억 3천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대출이 가능하시다는 전제하에 한 2억 4천 정도 보유하신다면은 월세로 돌리셔도 충분한 수익이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까지 한 번에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용산구에 있는 용산민족공원을 비롯한 다양한 개발 호재들 가져가 보시고요. 특히나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민간 재개발 진행되고 나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 있으니까 이 개발 압력을 받고 있는 서계동 저희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서계동의 1.5룸인데 투자 전략 좀 세워주시죠. 네, 서계동은 신축이 없는 지역이에요. 노후도 상당히 진행이 되어 있고요. 특히나 용산구 쪽에서는 10년 전, 12년 전부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재개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서계동 물건 있을 때 재개발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쯤 임장 활동을 꼭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민간 재개발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용산구 서계동에서 만나보는 1.5룸 다세대 주택이었고요. 자, 그리고 이사님과 함께할 수 있는 1:1 무료 상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진행되는 1:1 무료 상담이고요. 부동산 정책을 알면 돈이 보인다라는 주제로 1:1 맞춤으로 이야기 나눠주신다고 하니까요. 선착순 10명인 만큼 빠르게 아래 전화번호 02-315-266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함께해 주신 김대진 이사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김대진 이사님과 함께한 부동산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고요. 자, 이번 순서는 부동산계 명탐정 김장범 본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 시장이 소형 가구를 많이 주목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본부장님께서도 오늘 좀 소형 가구를 집중해서 살펴주실 것 같습니다. 각각 어떤 거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소형 주택, 그러니까 소형 가구, 1, 2인 세대에게 임대를 놓을 수 있는 이러한 이제 소형 주택을 준비를 해봤는데, 자,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이제 1, 2인 가구입니다. 그러니까 소형 주택에는 들어오는 그러한 수요들이 30대, 40대가 아니라 보통 20대, 30대겠죠. 그런데 20대, 30대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에 일자리가 있어야만이 어떠한 이제 주거지 선택에 어떠한 판단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강남구와 그리고 영등포를 준비를 해봤는데 이러한 공통적인 공통점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일자리입니다.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적으로 일자리가 있고 그리고 또 여의도를 품고 있고 강남에는 테헤란 밸리가 있고 그래서 오늘은 임대 놓기 굉장히 좋은 지역에 위치한 그러한 소형주택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수요의 변화에 저도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남구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본부장님과 첫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바로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인데요. 9호선, 수인 분당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선정역 역세권에서 자, 첫 번째로는 불량 원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격은 약 3억 6천만 원에서 3억 7천만 원 예상되네요. 자, 강남구 논현동과 1, 2인 가구 정말 때려야 뗄 수 없는 조건으로 보이는데 특히나 논현동 쪽에 소형 가구가 많은 것 같은데 입지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네, 지도를 통해서 입지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남에는 굉장히 다양한 노선들이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번에 소개드리는 그 위치를 보게 되면 바로 선정능력입니다. 바로 9호선의 급행열차와 그리고 분당선까지 이용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더블 역세권의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논현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실 논현동이 어떠한 대형 상권을 가지고 있고 하다 보니까 약간은 야간에 소음이 발생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소개드리는 논현동 같은 경우에는 일종 주거단지가 속해 있는 블럭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바로 어떠한 이제 고급 주거단지, 그러니까 어떠한 이제 회사 사옥이라든지 단독주택들 이렇게 밀집이 되어 있는 곳에 있다 보니까 주거의 쾌적성이 굉장히 높은 곳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정능력에서 도보로 약 3분으로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굉장히 초역세권이고, 그리고 이러한 이제 오피스텔이나 또는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대로변에 속해 있거나 하는 이점이 있죠. 그런데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이러한 이제 소형 주택 같은 경우에는 골목길 안쪽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토지의 이용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위치해 있는 그러한 이제 블럭을 소개시켜드리면 바로 메인 도로를 끼고 있다라는 점이죠. 좁은 골목길이 아니라 8m의 메인 도로, 그것도 유동인구가 많이 드나드는 그러한 이제 메인 도로를 끼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이곳 바로 강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이제 테헤란로, 그러니까 2호선 라인 쪽으로 강남역에서부터 삼성역까지 대규모의 일자리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수요들을 직접적으로 기대를 해보실 수 있다라는 점이고, 그리고 강남 안에서 봤을 때에는 이러한 직장인에 대한 수요뿐만 아니라 상업시설에 종사하는 그러한 수요들, 그리고 또 방학 기간에는 단기 임대에 대한 수요들, 이러한 수요들까지 다 합친다면은 굉장히 이러한 수요들이 탄탄하게 뒷받침을 하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남에 대한 이제 행정동, 그러니까 연령대를 이렇게 이제 봤는데 굉장히 여기에서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30대 후반에서부터 40대 초반에 이렇게 밀집이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만큼 강남은 물론 은퇴자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고령자라든지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이 직장인, 대부분이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진행 중인 그러한 이제 연령대를 보이고 있는 게 바로 강남구이다라는 점. 그만큼 자금이 흐르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청 징수로 봤을 때 전국적으로
그리고 또 여기에서 서울 지역 근로자 수를 따졌을 때에는 전국적으로 따졌을 때에는 1,800만 명. 그리고 서울에서는 봤을 때 560만 명의 근로자 수가 있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그렇다면 이제 서울 안에서 자치구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구별로 따졌을 때에는 강남구가 가장 높았습니다. 바로 94만 명으로 2위 순으로 중구와 따졌을 때 월등히 높은 그러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죠. 서울 안에서 강남구의 근로자 수를 퍼센트로 따졌을 때에는 약 20%가 가까이 되고, 그리고 강남 3구, 강남구와 그리고 여기에 서초구, 그리고 송파구 요 세 개 구를 따졌을 때에는 약 30% 정도 달하는 그러한 근로자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곳은 이렇게 일자리가 굉장히 풍부하다라고 이렇게 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양질의 일자리가 있다라는 걸 이렇게 이제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이제 표를 보고 계시는데, 월 가구 중 월 평균 소득 600만 원이 넘는 그러한 세대가 약 40% 이상이다라고 이렇게 나타내고 있죠. 그만큼 이곳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그리고 또 여기에서 벤처 사업이라든지 굉장히 양질의 일자리가 강남 안에 밀집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의 포인트는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투자하는 상품들은 대형의 고가의 이러한 이제 그 주택이 아니죠. 소형입니다. 소형이기 때문에 과연 이 지역에는 어떠한 인구들이 있고, 그리고 어떠한 세대 분포가 있는가를 꼭 따져볼 필요가 있겠는데, 강남구 안에서 따졌을 때에는 어떠한 1, 2인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우리가 뭐 5년에서 10년 정도,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떠한 이제 그 개발 행위가 이루어져 있을 때 그때까지는 안정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어떤 임대 수익을 기대를 해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경제 활동을 가장 활발하게 하는 3040 세대의 1, 2인 가구가 정말 많이 몰려있는 곳이 강남구 논현동이라고 합니다. 일자리도 그만큼 많은 지역인데 더 늘어나는 호재도 있는 것 같고요. 교통 호재를 비롯해서 어떤 것들 주목하고 계실까요? 네, 바로 이제 9호선 라인으로 쭉 따라가게 되면 바로 이제 그 삼성동이 나옵니다. 삼성동이 나오는데 코엑스와 그리고 옛 한전부지였죠. 이번에 이제 그 2016년도에 그 낙찰이 성공한 현대차 부지가 이쪽에 있고, 그리고 이제 잠실 운동장까지 요 일대를 마이스 산업, 그러니까 국제업무 복합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국제업무, 그러니까 GBC 사업이 이미 착공이 들어가 있죠. 지금 현재 한참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완공을 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단순한 어떠한 업무 시설이 들어서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인프라들이 들어서죠. 대표적으로 관광에 대한 산업이 들어서고, 그리고 여기에서 마이스 산업까지 들어선다고 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업무 시설도 들어서죠. 업무 시설이 들어서는데 현대차의 통 4억으로 지어진다고 합니다. 현대차의 통 계열사들이 모두 밀집을 해서 여기에서 업무 시설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통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관광에 대한 산업, 그리고 마이스에 대한 산업,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국제적인 관광 명소가 된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수혜로 인해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한번 따져봤을 때에는 우리가 이제 어느 한 나라에 갔을 때에는 그 지역에 머물기 위해서는 숙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숙박에 대한 이런 판매 산업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자동차 산업, 그리고 건설 산업, 그리고 금속 제조, 그리고 금융, 이러한 산업들 통틀어서 계속해서 어떠한 고용 창출 효과가 이루어진다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산업들로 인해서 120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120만 명이 추가적으로 강남에 유입이 된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이러한 수요들이 이 일대로 집을 얻는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사업에 이루어져서 발맞춰서 생겨나는 게 바로 지하도시이죠. 영동대로 굉장히 큰 도로입니다. 큰 도로를 지상부에는 이렇게 공원화를 시키고, 그리고 또 지하부에는 교통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바로 교통
총 5개 노선이 들어설 수 있게끔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든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서울을 대표할 수 있고 그리고 강남을 대표할 수 있는 지역, 바로 삼성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이러한 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삼성동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교통이 편리한 곳 또는 인접한 곳, 파생되기 때문이겠죠.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바로 논현동까지 어떠한 효과를 기대를 해보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남권이다 보니까 개발 호재의 스케일도 어마어마하게 큰 것 같습니다. 논현동에서 만나보는 분리형 원룸 다세대 주택인데 지금 시세 어떻게 될까요? 네, 시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가는 3억 6천에서부터 3억 7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전세 예상가로는 3억 500에서부터 3억 1,500만 원. 전세로 투자를 할 시에는 5,500만 원이 되겠고, 그리고 월세 시에는 보증금 3천에 월세 13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안고 투자를 하신다면 1억 6,800에서부터 1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논현동 쪽입니다. 1인 가구와 2인 가구가 정말 많은 지역이니까 관심을 많이 보이실 것 같은데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전략 첫 번째로는 대규모의 업무지의 중심지이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2026년도에는 바로 삼성동에 대규모의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통의 요충지. 현재로서는 그 9호선 급행이죠. 급행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 여기에서 이제 분당선을 또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한 정거장씩만 이동을 한다 하면 2호선 또한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로는 1, 2인 가구에 대한 최적화된 설계를 자랑을 한다라는 점인데, 자, 이번 그 주택 같은 경우에는 분리형 원룸입니다. 약 10평대의 분리형 원룸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에서 대형 테라스가 있다라는 점. 대형 테라스가 있다라는 점. 그래서 1, 2인 가구에게 최적화된 어떠한 그 주택이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남의 모든 인프라 누려볼 수 있는 논현동에서 널찍하게 나온 분리형 원룸 다세대 주택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 어딜지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본부장님과 두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바로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인데요. 2호선, 5호선 함께 교차하는 영등포구청역 역세권에서 자, 이번엔 방 2개짜리 오피스텔 찾아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의 가격은 약 3억 4천만 원에서 3억 7,500만 원 예상되네요. 자, 이번엔 월세 꼬박꼬박 받을 수 있는 오피스텔 보겠습니다. 자, 영등포구 서울 3도심에서 오피스텔 찾는 이유를 입지에서 우선 확인해 볼까요? 네, 이번에는 바로 이제 좀 서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쪽에 위치해 있는 영등포로 가보도록 할 건데, 자, 영등포 구청역 바로 도보 약 3분에서 4분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 영등포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1호선과 그리고 2호선 그리고 또 5호선, 9호선 여기에서 KTX까지 굉장히 다양한 노선들이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교통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는 곳 중에 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나보는 곳은 2호선과 5호선 이 두 개 노선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 여기에서 한 정거장만 이동을 하게 되면 바로 당산역이 나오죠. 당산역. 그러니까 9호선 또한 쉽게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용산역으로 가보시게 되면 바로 KTX까지 이러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서부간선도로라든지 올림픽대로 이러한 도로망들과도 굉장히 인접해 있다라는 점. 그리고 또 이제 또 한 가지의 포인트가 우리가 다른 지방의 어떠한 이제 그 바다를 끼고 있는 바다 조망이 되는 그러한 지역에 가보게 되면 프리미엄이 붙죠. 서울에서는 바로 이제 한강입니다. 바다가 아니라. 한강을 바라보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이 붙는데, 자, 우리가 서울 안에서 봤을 때 한강 인접해 있는 지역들 대부분 굉장히 고가의 아파트들 밀집이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는 또한 토지의 가격 또한 만만치 않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등포를 봤을 때에는 일단 한강을 끼고 있다라는 점. 한강을 끼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이제 한강을 끼고 있다 보니까 개발의 방향성이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바로 항공 사진입니다. 과연 영등포가 우리 시각, 그러니까 걸어 다녔을 때 시각으로 보지 말고
항공 위에서 봤을 때는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중공업 지역에 대한 비율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예전부터 이곳은 공장가였습니다. 공장가였었는데, 그런데 이곳에서 어떠한 그 주거시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주거시설을 봤을 때 대부분 아파트이다라는 점입니다. 아파트. 우리가 1, 2인에 대한 수요들이 물론 아파트에 입주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큰 평형대는 필요 없을 수가 있죠. 그래서 찾는 게 오피스텔이라든지 다세대 주택. 그러니까 소형 주택을 찾는다라는 점이죠. 그런데 그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주거시설이 대부분 아파트이기 때문에 바로 오피스텔이라든지 다세대 주택들이 희소성이 높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을 상단을 보시게 되면 바로 여의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한강이 흐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저층의 이러한 부분들은 굉장히 노후되고 슬럼화된 그러한 공장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중공업 시설에 대한 어떤 개발에 대한 계획들이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앞으로 이러한 지역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저층의 이러한 지역들이 추후에는 고밀도 개발이 된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양평동의 모습을 이렇게 이제 담아왔는데, 이렇게 저층에 1층 또는 2층에 영세업의 제조업, 이러한 기계 제조업, 이러한 공장가들의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런데 이곳 안에서 시대에 맞춰서 공장인 바로 아파트형 공장, 지식산업센터들이 계속해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실제 조감도를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이렇게 이 안에서 양평동 안에서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직장인에 대한 수요가, 우리가 그 영등포 하면 대표할 수 있는 그 업무단지가 여의도입니다. 그런데 그 양평동 요 일대 주변으로 이렇게 업무시설이 들어서다 보니까 직장인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다는 점이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주변으로 봤을 때 여의도를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가상과 구로, 디지털 단지를 끼고 있죠. 그리고 상단으로 봤을 때에는 마곡이라든지, 그리고 상암 DMC라든지, 이렇게 주변에는 대규모의 일자리가 창출이 되어 있고, 그 중심에 바로 영등포가 있다라는 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입지로 봤을 때 영등포구는 교통의 요충지라는 거, 그리고 한강과 가깝다는 입지적인 프리미엄이 돋보였고요. 자, 중공업 지역이 서울에서 가장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 호재의 프리미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영등포 굉장히 그 교통 정체가 심한 곳 중에 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바로 이제 국회대로이죠. 국회대로 지하 사업이 이미 착공이 들어갔고 완공을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지하화. 그 도로를 지하화시키고, 그리고 그 지상부에는 공원화를 시킨다라고 합니다. 국내 최초로 이런 사업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기대가 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해외 사례 이제 이렇게 봤을 때에는 이러한 사업으로 인해서 유동인구라든지 상주 인구가 굉장히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교통 체증은 감소를 하고, 그리고 또 이산화탄소 발생 또한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업들로 인해서 주거지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는 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업 역시 바로 도로, 교통에 대한 사업입니다. 서부간선 도로 역시 지하 사업이 이미 착공이 들어갔고 완공 또한 이렇게 앞두고 있는 사업인데, 이렇게 영등포라는 지역이 지금 이제 그 전철 라인으로 봤을 때는 뭐 1호선, 2호선, 5호선, 9호선, 그리고 여기에서 KTX, 그리고 또 신림선이라든지 신안산선이라든지 이러한 두 가지 노선 또한 추가적으로 지금 들어설 예정이죠. 2024년도 정도에 개통 예정인데, 그런데 이 도로에 대한 어떠한 개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바로 영등포이다라는 점. 그래서 교통의 요충지, 3대 도심에 걸맞춰서 이렇게 교통의 요충지가 될 수 있다라는 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대규모의 사업지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영등포역입니다. 자, 우리가 그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주거시설 공급을 시키기 위해서 뉴타운 사업지가 있죠. 뉴타운 사업지. 바로 신길과 영등포 뉴타운 사업지들이 있는데, 자, 영등포역 주변으로는 어떻게 개발이 되냐? 굉장히 노후된 기피하는 시설들이 밀집이 되어 있는 곳 중에 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을 도시재생을 통해서 여의도에서 이렇게 따라왔을 때,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따라왔을 때에는 노후된 모습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러한 상권들을 어떻게 조금 더 확장을 시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 같은 경우에는 제2세종문화회관까지 들어선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문화의 메카처럼 여겨질 수 있는 곳이 바로 영등포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래된 곳이 좀 크게 바뀌는 지역이 영등포구 양평동 지역의 포인트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만나보는 수익형 부동산 오피스텔 투룸으로는요, 이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네, 가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억 4천에서부터 3억 7,500만 원이고, 그리고 전세 예상가로는 3억 2천에서부터 3억 4천만 원입니다. 실제 투자 금액으로는 2천에서부터 3,500. 그리고 월세 시에는 보증금 3천에 월세 1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실투자 금액으로는 1억 2,300에서부터 1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이 수익형 부동산 월세 받는 오피스텔에 투자를 할 때 영등포구에서는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첫 번째로는 이제 지역 내 신규 일자리 창출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바로 지식산업센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규모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 자, 영등포에 그 공급이 되고 있던 아파트, 그러니까 뉴타운 사업지에 공급이 되었던 시기가 2014년도에서부터 2016년도까지 이렇게 이르러서 지금의 아파트 가격이 형성이 되어 왔는데, 그런데 그 주변이 개발이 된다 하면 앞으로는 가격이 더 상승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가격들, 지금의 어떠한 신축의 아파트 가격 또는 그 노후된 주택가들 지금 가격이 아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발이 되었을 때에는 더 상승을 한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다양한 임대 수요층을 만나볼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임대 시장이 안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발의 여지가 큰 지역인 영등포구 양평동에서 방 2개짜리 오피스텔 만나봤고요. 자, 서울 집값이 하도 오르다 보니까 소액 투자할 수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무료 상담 자리 마련해 두셨다고 합니다. 서울의 핵심 지역 소액 투자 방법을 매주 화요일과 그리고 금요일 오후 2시부터 1대1로 이야기 나눠진다고 하니까요. 선착순 참여인 만큼 02-3153-2668번으로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함께해 주신 본부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보신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김창모 본부장님과 함께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전화와 문자 상담 계속해서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